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토요경마 복병마 추천 새벽조교 우수마 추천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혼전 경주도 있고 압축이 되는 흐름도 있고 편성에 따라서 적중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경주 배당을 노리거나 매경주 저배당을 공략하는 그러한 전략은 자칫 낭패로 빠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적중이 함께하면서 팬 여러분과 경마를 좀 즐겼으면 좋겠네요.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레이스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1경주. 자, 첫 경주는 신마경주죠. 3등급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6등급 경주지만 우승 상금이 4,100만원이 넘어요. 신마경주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상금을 부여합니다. 마방별로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데뷔전 한 번 우승하면 벌써 4,100만원이 넘는 상금이 들어오니까. 자, 이번 경주 현장에서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신마경주에서 62배를 주력으로 적중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있거든요. 자,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데요. 중심은 서 있죠. 8번 옥천 스나이퍼. 주행심사하는 모습을 보니 출발하는 과정에서 약간 붙들고 나왔고 그 초반 약간 밀고 전체적으로 추진 없이 결승선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붙들고만 있는데도 말이 알아서 뛰는 거예요. 좋은 말입니다. 스피드 있고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훈련 과정에서도 한강 레전드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그림이었어요. 목놀림도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옥천 스나이퍼를 믿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관건은 5번 브리도킹 스타를 공략 여부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공략 여부를 결정짓는 이 과정이 좀 관건으로 작용했는데 결론은 빼기로 했습니다. 1억짜리 말이죠. 고가의 마필이에요. 브리도킹 스타 1억 100만원.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출발 능력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약간 밀렸다가 직선주로 추진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보였는데 이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은 주행심사보다는 새벽 훈련을 통해서 좀 변화가 많이 온 마필들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브리도킹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화를 보여주기는 않았다라는 판단이에요. 한참 상위군하고 병합하긴 했어요. 그레이트 썬더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병합하는 영상 한번 볼까요? 1경주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자, 두 마리 부트 갑니다. 여기서 브리도킹 스타가 안쪽에 있고 그레이트 썬더가 외곽에 있어요. 이 장면만 보면은 상위군 상대로 제법 잘 가네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돌면서 앞서 나가요. 그런데 저 앞서 나가는 장면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 코너 돌자마자 그레이트 썬더가 쭉 치고 나가고 브리도킹 스타는 그름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구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힘에서는. 이 브리도킹 스타가 인기 순위는 지금 한 3위권 정도인데 현장에서 바람이 불면은 문세윤 기수 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최저배당으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이 마필을 배제하고 주행심사보다 새벽 훈련을 통해서 크게 그름이 올라온 마필을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1경주 추천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갑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3번 월드 패션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인데 인정합니다. 4등급 매니 에이스와 아주 타이트한 병합을 소화를 했는데요. 순간 탄력 앞서 나갈 정도고 길게 가면서도 안 밀려요. 스피드와 힘을 겸비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감안했을 때 상대가 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남은 한 자리를 두고 2번 다운디 7번 검의 전설, 8번 퀄리타스 요정도 접전 구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4번 강철 부대까지도 가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철 부대 같은 경우에는 좀 공백이 있는 가운데 체중을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금 당시 체중보다는 좀 빠져야 됩니다. 자, 이 마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퀄리타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주로에서 이제 주로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아주 짧고 강한 스포를 계속 돌려주면서 마필의 스피드 보강, 결정력 보강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김용근이 마무리 훈련을 전담을 했는데 퀄리타스 준우성 싸움에서 한 발 앞서 있는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3번 월드 패션을 인정하고 이번 경주는 3번 월드 패션을 인정하고 8번 퀄리타스를 후차권 우선순위에 놓고 나머지 마필 가운데 한두 정도만 방어권으로 가져가야 환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좀 압축을 해야 먹을 게 있는 경주가 되겠죠. 이런 경주 그냥 커피 한잔하고 가볍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서울 3경주 국내산 6등급 1700m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1700입니다. 강축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 최고 포인트라는 마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입상을 하는 과정에서 선력 그리고 직선주로 했던 끈기 이런 측면들이 돋보였습니다. 첫 입상인데 힘이 차면서 변화가 온 거죠. 훈련 과정에서 그림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최고 포인트. 이번에도 1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글로벌삭스와 병합을 하는데 안 잡혀요. 1등급 마필에게. 힘이 차오르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띈 그릇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제가 강축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교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와야 될 정도의 그림이에요. 최고 포인트. 자, 이제 관건은 남은 한 자리인데 남은 한 자리 싸움에서도 이번에도 33조 마필이 눈길을 끕니다. 금성 리비어. 이 마필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리 경험도 좀 불안하고
전체적인 파워감도 좀 떨어지는 마필로 판단되는데 왜 이 마필을 봐야 되느냐?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700 단독 선행이라면 저는 이번 경주 뚜렷한 강마가 없어요. 뭐 일본 최고 포인트 정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강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마필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앞에 가면은 안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금성 리비어가 뭐 소속주 상임대표와 병합을 하면서 여유도 많았고 길게 가는 힘도 한결 좋아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바나 찰리, 한강 차르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강 차르가 뒤를 차주는 게 상당히 씩씩해요. 직선주로 싸움에서는 뭐 최고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안 밀릴 것 같아요. 한 발 먼저 들어설 수만 있다면 직선주로에. 우뚝도 이번에 괜찮고 뭐 다수의 도전 세력이 있습니다만 일단 개인적으로 이번 금성 리비어 주목해야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딱히 크게 뭐 정리할 건 없고요. 일단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역시 한두 정도만 방어권 형성해야 환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삼복으로 한 2방 정도 방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양한 성식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5번 아누로즈와 1번 강한킨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두 마필 다 선두력을 주목이라는 마필이거든요.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관리마를 놓고 A급 관리마를 놓고 추천 경주를 한번 가져갈 예정입니다. 4경주 추천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5번과 1번 두 마필 중에서는 저는 1번 강한키는 오히려 더 강하게 봐요. 인기는 5번 아누로즈가 직전 경주 7마 신차의 낙승을 거두면서 이번 경주 인기 1위마로 떠오를 거예요. 뭐 기성기수도 안토니오 기수고 일단 액면은 좋아요. 여건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승급전 바로 통할 수 있느냐, 편하게 선행가면 통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편한 선행? 어렵다고 봅니다. 편한 선행은 1번 강한킨이 빠르고 뭐 여차하면 화이트 위치도 선두권 공략도 가능하고 쉽게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질 마필은 제가 주목하는 마필 송암 아치걸입니다. 송암 아치걸. 이 송암 아치걸이 최근에는 뭐 3위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급한 이후에 국내산 6등급에서도 3착으로 승급했어요. 이 3착 승급하면 마방에서 상당히 아쉽거든요. 마주도 아쉽고 마방도 아쉽고 이왕이면 승급할 때 좀 우승하고 승급하면은 상금을 좀 두둑하게 먹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등급에서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 6등급에서 우승을 못하고 올라온다?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송암 아치걸은 5등급은 무난하게 벗어날 마필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 털어내고 앞으로를 좀 주목해야 될 마필입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매력적인 밸런스를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경쟁력 있어요. 뒤를 차주는 맛이나 목놀림이나
앞발을 쭉쭉 뻗어주는 모습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력적인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 뛴다 라는 판단입니다. 송화마치걸 편성을 기다려왔어요. 이 정도 여건이면, 이 정도 편성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4경주 추천경주의 중심으로 송화마치걸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약간 혼전 구도예요. 1번 파이널 축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 2번 티즈 인디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거예요. 자, 박태종, 문정균.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박태종, 문정균 같이 동반 입상하는 경주는 없다라는 경마장에 소문이 들 정도로 두 기수의 연대는 강력했죠. 문정균 기수의 사수가 박태종 기수였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옅어졌습니다만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파이널 축제가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훈련 시의 모습은 티즈인디가 더 좋아요. 이번에 새벽 훈련 시의 모습은 조교자를 좀 무겁게 하면서 하위급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올해 다음께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습니다. 직선주로 앞에 갈 때는 뭐 두 마필이 비슷하게 갔습니다만 뒷직선 가서 티즈인디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전광판 뒤에서 쭉 뽑아주면서 길게 가는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힘이 아주 좋은 티즈인디. 훈련 시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파이널 축제보다는 조금 더 그러면 매력이 있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파이널 축제라는 마필의 어떤 파워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마필은 순발력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죠. 파이널 축제. 근데 뭐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 경주 선행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은 아니다. 파이널 축제가. 그래서 저는 파이널 축제를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훈련 성과 좋은 티즈인디가 조금 더 매력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비체카라는 마필이에요. 비체카. 장철 기수가 다시 꽃비를 잡았습니다. 430kg대의 크지 않은 체구입니다만 강단이 있습니다. 마필이 뛸 때 보면은 투지도 좋고 강단도 있고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자, 직전 1400을 뛰어봤거든요. 1400을 뛰어봤어요. 해당 거리 적응력을 길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 더 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올포요 드림, 달금, 뭐 달금이나 올포요 드림을 이번 경주 편성에 딱 갖다 놨다 생각하면은 두 마필 다 유력한 입상권, 유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편성이 비교적 강했다. 이번 경주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체카.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기대를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머니가락, 농범바다 이런 상위군 마필들과 꾸준하게 병합을 하면서 전력을 다졌는데 그럼이 매력이 있었어요. 자, 변수를 좀 꼽아볼까요? 이번 경주의 복병 마에스트로입니다. 참 부드러운 밸런스를 지니고 있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부족한 관계로 이 마필은 좀처럼 실전에서 성과를 끌어내지 못해요. 그렇다고 뭐 직선줄에서 폭발력인 탄력이 나와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등급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에스트로가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기본적인 스피드는 있어요. 폭발력은 좀 떨어져도. 그래서 이번 경주 취입 타이밍을 조금 당기는 전개가 나와준다면 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1400이 오히려 마에스트로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외곽에서 좀 차분하게 밀고 나올 수 있는 출발부터
1코너까지 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분하게 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위를 좀 당겨놓고 직선줄에 접어들 수 있다면 마에스트로가 재밌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자, 그리고 또 한두 럭셔리 킹이에요. 힘에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럭셔리 킹, 파워감이 상당히 좋아요. 힘이 좋은. 자, 럭셔리 킹이 역시 이 마필도 투입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게 관건이긴 한데, 흐름 자체가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하이페이스는 아니에요. 레이스를 빨리 이끌고 갈 선행마가 없습니다. 누가 앞에 가든 레이스를 좀 느리게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럭셔리 킹도 그렇고 외곽에 있는 마에스트로도 그렇고 투입 타이밍을 당길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여건이 마련됐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과 2번 두 마필이 좋긴 합니다만 저는 2번을 더 앞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1번, 자, 이렇게 양강구도, 여기에 강력한 상대로 8번 비체카를 놓습니다. 현장에서 제 마음에 들면은 8번을 놓고 들어가 버릴 생각도 있어요. 8번 비체카, 그리고 2번 변수가 발생한다면 11번 6번 두 마필은 이번 경주 복병 다코스로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5경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8대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5번 더 페이버릿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날 뛴 걸음이라면 1분 28초, 1분 26초, 그리고 또 그 앞에도 상당히 호기록으로 주파를 한 전적도 있고요. 더 페이버릿이 1400에 나름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역시 이 마필도 근성과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자리 정말 잘 잡고 곱게 따라가야 됩니다. 몸싸움을 하거나 직선줄에서 폭발적인 투입 탄력을 쓸 수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더 페이버릿이 강축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배달의 왕자,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배달의 왕자가 일단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이 마필은 단독 선행이라는 일단 전개가 나와주죠. 그림이 나와주는 마필이에요. 배달의 왕자, 이번 경주 출전 마필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배달의 왕자의 선행을 방해할 마필은 6번 우르스킨 정도인데, 우르스킨도 선행을 그렇게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여차하면 선행도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마필 가운데 한두가 선행을 가는 흐름이에요. 두 마필 중 누가 선행을 하든 이번 경주는 경쟁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배달의 왕자, 우르스킨 두 마필 모두 앞에 가면 버텨낼 수 있는 사이즈의 마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 가는 마필들 좀 주목해야 되겠고, 자, 이번 경주 변수는 일단 작은 변수는 다이아키,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이죠. 선임력이 좋고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는 바닥에서 레이스를 풀어왔습니다만 조금 더 서둘러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다이아키, 여기에 킹에이스가 있습니다. 직접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킹에이스 최근 뛴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공략권에 안고 가기 힘든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무너질 마필은 아니다, 분명히 더 뛰어줄 잠재력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체형에서 나오는 이 체형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체형이 적절하고 원체 부드러운 밸런스를 지니고 있고
밸런스가 좋아서 이 킹 에이스가 데뷔 초기에 능력 발휘할 때 제가 뭐 이 마필이가 다 함께 했어요. 다 추천드렸고 웬만하면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생김새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킹 에이스. 이 마필의 생김새와 밸런스를 보면 도저히 이대로 사라질 마필이 아니다. 포기를 못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3주 만에 출전합니다. 직전 경주는 2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는 2개월 반 만에 나왔습니다. 2개월 반, 2개월. 이렇게 출전 주기를 길게 가져갔던 마필이 이번에는 3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출전하면서 마필이 전체적으로 활기라든지 투지가 아주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디션 많이 올라왔어요. 킹 에이스 이번 경주 요주의 마필 다크호스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1번, 5번 역시 양강구도 가운데 1번이 조금 더 그림이 나와준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걸 떠나서 앞에 갈 수 있는 1번과 6번 요 두 마필을 좀 주목해야 될 경주예요. 앞에 가는 마필이 버틴다. 그래서 공략을 할 때 5놓고 16은 이건 매력이 없잖아요. 뭐 제가 권해드렸던 4놓고 16 또는 2놓고 16 요런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이 충마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갈 수 있는 1번, 6번 두 마필 가운데 한두가 버틸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2번 다이아키 작은 변수 그리고 4번 킹 에이스는 큰 변수로 다크호스 복병마로 선정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8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제 관리마를 중심으로 추천 경주를 한번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관리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더풀 타이쿤입니다. 원더풀 타이쿤. 타이밍, 이 마필에 대한 타이밍은 제가 거의 다 잡아드렸어요. 바로 이날도 원더풀 타이쿤을 넣고 원더풀 타이쿤이 중심이다. 머스탱 파워를 넣지를 못했어요. 인기 7위마인 우청룡도 안고 갔는데 요마필과 엮어먹지 못해서 적중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원더풀 타이쿤의 타이밍은 어지간하면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자, 57 무기력했습니다.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입상 당시 체중이 435, 448, 459인데 내일 체중이 좀 빠져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체중이 좀 빠지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적정 중량인 55로 돌아왔습니다.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하고 아무래도 이 마필이 57을 쓰고 힘을 제대로 쓴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57 달고는 55면 이 편성에서는 싸움이 됩니다.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원더풀 타이쿤. 체중만 현장에서 체크하고 원더풀 타이쿤을 강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 원더풀 타이쿤 관심 마필입니다.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 1200m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혼합 4군 경주지만은 뭐 국내산 마필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죠. 울트라삭스 직전 경주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 보였고 결승선상에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1200을 1분 11초대에 주파를 했는데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뭐 이 기록에는 거품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최소한 2개 정도는 얹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도 1번 게이트예요. 운빨이죠. 게이트가 너무 좋습니다. 울트라삭스 또 한번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 은혜충만이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보였던 직선줄의 폭발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추진에 대한 반응, 즉각적인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문제는 이 앞말인 은혜충만 직전은 52, 이번에는 55.5 플러스 3.5를 이겨내야 돼요. 부담 중량이 플러스 3.5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훈련 시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길게 뽑아주려고 노력했고 제 조판에 훈련 우수 마필로 동그라미 2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제일 조교가 좋은 마필은 제가 별 쳐주고요. 그 다음이 동그라미 2개거든요. 조교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은혜충만의 훈련 시의 흐름은 제 눈에 쏙 들어왔던 모습이긴 한데 55.5를 달고 추격이 가능할까? 그 점만 지켜보겠습니다. 1400이라면 그냥 지워야죠. 하지만 1200은 쉽게 못 지우겠습니다. 부담 중량을 많이 달아도 짧은 거리를 뛰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티즈 석세스도 나쁘지 않은데 봐야 될 마필이 너무 많네요. 키스 유니버스는 앞으로 좀 뛸 것 같아요. 좀 기다립니다. 데뷔전 바로 기대하기에는 너무 앞선이 빠르고 강하죠. 제이피닉스. 자, 제이피닉스가 훈련을 조금만 더 강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주 경쾌했습니다. 투지 묻어났고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다. 훈련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은 상태는 우수하다. 상태 좋고요. 부담 중량 57입니다만 힘이 좋아요. 극복합니다. 부담 중량 극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제이피닉스 이번 경주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손색이 없어요. 특급대로입니다. 복귀 내용은 정말 좋거든요. 이날 뛴 모습만 보면은 다음에 이제 4등급 올라왔어도 이때가 이제 5등급 고별전이었는데 4등급 어떤 편성에 가도 그냥 오는 그 정도의 복귀 내용이에요. 사이즈가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속보 구보 훈련을 너무 가볍게 소화를 했어요. 승급전을 맞아서 한번 쉬어가겠다는 건가요? 훈련 패턴으로는 솔직히 좀 매력이 확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복귀는 대가리, 훈련은 이건 뭐 영 아닌 훈련. 그래서 특급대로는 역시 현장에서 최종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체중이 좀 많이 불어나거나 하면 지워야 되겠죠. 이번 경주는 일단 뭐 1번 울트라삭스, 9번 제이피닉스 두 마필 2강 구도의 어떤 우세를 좀 전망하고 싶고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훈련 우수마 은혜충만이 도전하는 구도
좋은 마필입니다만 조교가 좀 약했던 10번 특급대로는 현장 최종 판단 보류하는 그러한 경주로 압축을 해드립니다. 큰 변수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위너콜이 훈련 때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밟혔어요.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아직은 이번 정도의 편성에서 도전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900 모두 8대 단촐한 편성입니다. 축이 우뚝 서 있고요. 6번 최고블랙. 최고블랙은 인정해야죠. 직전 경주도 이번 경주 동반 출전하는 금하이크미 남산시대 이런 마필들보다 종반에 여유가 있었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도 가장 좋아요. 히든삭스라는 1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히든삭스에게 잘 따라붙는 탄력이었기 때문에 1등급 마필 히든삭스를 잘 따라붙는 훈련시의 흐름이기 때문에 최고블랙은 더 좋아졌다. 믿고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관건은 남은 한 자리인데 남은 한 자리 남산시대 금하이크미 루킹굿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베스르키의 컨디션은 좋아요. 훈련 시의 상태나 그릇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중에서는 최고블랙 다음으로 베스르키가 좋았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염려되는 거죠. 1900 장거리 베스르키가 장거리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입니다. 제가 도전 세력 중에 주목하는 마필은 루킹굿이에요. 루킹굿이 직전은 공백 이후에 복귀전이었습니다. 복귀전을 치렀어요. 직선주로 여력이 없는 그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 순위에서 뒤로 좀 밀려 있는데 여력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마필의 잠재력, 기본기 이런 측면을 봐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루킹굿은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 기본이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결정력이 좋고요. 폭발력이 대단한 마필이죠. 출전 두수가 몇 도 되지 않은 이런 편성에서는 루킹굿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냥 꾹 붙들고 있다가 직선주로 한 발 쓰면 됩니다. 루킹굿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최고블랙 강축에 루킹굿 관심을 가지고 후차권 마필들 중 한두 정도 방어하는 전략으로 압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경주인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토요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경주. 이번 경주는 햇무리를 인정해야죠. 직전 경주 승급 햇무리가 그전 경주가 승급전이었는데 여유있게 입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경주 저는 이번에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는데 중반에 무빙을 하면서 항상 무빙하는 마필이에요. 마필에게 약간 무리가 왔는지 그 무리한 이유는 아마도 부담 중량이 되지 않았을까. 56을 달고 무빙할 때하고 54를 달고 무빙할 때하고 경주마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 강도에 따라서, 부담 중량에 따라서,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직전은 56에 좀 무리가 있었다. 그 정도의 흐름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53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건이 햇무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외곽 무빙 뜨고 결승선까지 꽂히는 그럼
기대해봐도 좋겠고, 뭐 굳이 무빙하지 않아도 저는 자연스럽게 추입을 해도 좋은 그림을 보여줄 마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햇무리, 자, 이 햇무리를 중심에 놓고 인기를 모을 8번 일격필살 최저배당을 형성할 텐데요. 직전 햇무리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한 3마신 이상 이겼죠. 4마신 정도 이겼는데, 가까이 이겼는데, 자, 일격필살이 저는 이번 경주 훈련 모습을 보고 도저히 뭐 햇무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마필이다. 사이즈가 한 수 아래예요. 발놀림, 주폭, 파워감 모든 면에서.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마필과 비교해도 일격필살은 조금은 사이즈가 떨어져 보여요. 삭제할 예정입니다. 일격필살을 말살하고 그냥 말 그대로 삭제하고 이번 메인을 햇무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훈련 과정에서 좋은 그림으로 눈에 들어왔던 훈련 우수마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 메인으로 압축하겠습니다. 큰 환수가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만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반드시 적중하고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10개 경주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토요 경마 훈련 구도도 있고 압축이 되는 저배당 구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압축되는 흐름에서는 가볍게 적중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쉬엄쉬엄 하시고, 배당이 나와줄 경주에서 소액으로 분산하면서 환수를 좀 크게 잡아보는 뭐 그러한 경마가 저는 재밌는 경마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거든요. 그 재밌는 경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우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리의 여신이 팬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다적중, 불같은 적중, 많은 적중을 하시면서 기분 좋게 경마장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일요 복병마 추천, 훈련우수마 추천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